여러분, 혹시 점심 식사 후 이유 없이 30분 이상 심하게 졸리거나 새벽 3시만 되면 알 수 없는 갈증 때문에 잠에서 깨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췌장이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당뇨와 한국인의 취약 장기를 연구해온 박사 강민준입니다. 저는 지금 40대 중반의 나이지만 한때 제 몸이 바로 그 긴급 신호를 보내던 환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당뇨를 이야기할 때 설탕이나 비만만 떠올리지만 진짜 문제는 훨씬 더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충격적인 수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은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당뇨 전 단계에 놓인 분들까지 합치면 3명 중 1명은 혈당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 소리 없이 지쳐가는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췌장입니다. 췌장은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핵심 호르몬인 인슐린을 분비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국내 연구기관들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인은 서구인에 비해 췌장의 크기가 약 12%가량 작고 그 기능은 36.5%나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같은 체격과 나이임에도 말이죠. 이는 우리가 유전적으로 혈당 조절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분야를 30년 가까이 연구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에 비해 너무도 건강하고 활력이 넘쳤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젊은 나이부터 이미 혈당 문제로 합병증을 염려하고 계셨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제가 4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활기차게 연구를 이어가며 또래보다 훨씬 건강한 체력과 안정적인 건강 지표를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특히 저는 한때 제 전공 분야의 위기를 저 스스로 겪었던 사람입니다. 저 또한 40대 초반에 췌장 기능 저하로 인한 건강 문제를 겪었고 그때 비로소 치료자가 아닌 환자의 입장에서 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제가 제 건강을 되찾고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 지표를 개선할 수 있었던 4가지 핵심적인 비밀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 4가지 장기, 즉 췌장, 간, 소화기, 심장의 피로를 풀어주는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40대 초반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기를 보냈습니다. 새로운 연구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밤낮 없이 연구소에 매달렸고 하루 14시간 이상 의자에 앉아 지냈습니다. 잠은 평균 4시간을 넘기기 어려웠고 식사는 대개 밤 11시를 넘겨 인스턴트나 배달 음식으로 대충 때우는 일이 다반사였죠. 저는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전문가였지만 제 몸의 건강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 몸은 매일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만성적인 소화불량으로 늘 배가 더부룩했고 이유 없는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만성적인 피로였습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았고 연구 자료를 들여다볼 때마다 눈이 쉽게 충혈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기 건강점검 결과지를 받아 든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공복 혈당 수치가 110을 넘어섰고 당화혈색소 역시 5.9로 당뇨 전 단계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당뇨를 연구해왔던 사람입니다. 췌장이 더 지쳐 기능을 잃기 시작하면 제 삶은 급격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당뇨 합병증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현장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저희 위기는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이춘자 어르신의 사례가 특히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르신은 20년 넘게 혈당 관리에 소홀하셨는데 결국 혈관에 문제가 생겨 발가락 괴사 직전까지 가셨습니다. 그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은 평생 잊히지 않는 장면입니다. 저는 치료자로서 어르신께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많았지만 정작 제 몸의 절규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스스로가 제 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가짜 전문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함이 생겼습니다. 결국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잠시 연구를 중단하고 제가 평생 연구해 온 건강한 습관을 제 몸에 직접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 역시 이춘자 어르신처럼 되지 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SOS 신호를 모른 척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저는 그때 다음과 같은 4-2-1 법칙을 만들고 제 몸에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칙은 4시간, 2시간, 그리고 1시간, 이 세 가지 핵심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첫째, 4시간. 저녁 식사 후 4시간 동안은 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먹지 않도록 스스로 엄격하게 규칙을 세웠습니다. 둘째, 2시간.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반드시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셋째, 1시간. 밤 10시 이전에는 무조건 잠자리에 드는 것, 최소 7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4-2-1 법칙을 꾸준히 실천하자 3개월 만에 제 공복 혈당은 다시 정상 수치인 90대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건강을 되찾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몸에 지워왔던 불필요한 짐을 덜어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꾸준한 작은 습관이 무너진 건강을 회복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전체 맥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4가지 핵심 장기 관리법은 단순히 혈당만 낮추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 전체의 활력을 되찾는 회복의 시스템입니다. 이 귀한 정보를 더 많은 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어서 제가 연구하고 경험한 췌장, 간, 소화기, 심장을 살리는 구체적인 비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췌장의 휴식입니다. 췌장은 인슐린만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의 90%를 만들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무언가를 먹는 한 췌장은 쉴 수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한국인처럼 췌장 기능이 선천적으로 약한 경우 밤까지 계속 일을 시키는 것은 췌장 과로와 기능 저하를 가속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4-2-1 법칙의 핵심은 바로 이 췌장에 충분한 야간 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밤늦게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가 덜 된 음식물이 위장에 남아있게 됩니다. 뇌는 잠을 자도 위장은 밤새도록 움직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 역시 깊은 휴식을 취할 수 없게 되어 숙면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수면 부족은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밤 동안 소화기를 완전히 비워야만 췌장은 호르몬 분비 부담에서 벗어나 회복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박영숙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68세로 늘 새벽에 일어나 운동을 열심히 하셨고 식사량도 적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침 공복 혈당은 늘 130을 넘나들어 불안해하셨습니다. 어르신은 스스로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생각하셨기에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하루 일과를 상세히 기록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니 문제는 저녁 식사 시간에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저녁 7시에 식사를 하셨지만 손주들이 와서 간식을 주거나 드라마를 보시면서 9시나 10시쯤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가래떡 한 조각을 드시고 잠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르신께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싶은 아주 작은 간식이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이 작은 습관이 췌장에게는 밤샘 근무를 의미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잠들기 직전의 음식은 췌장에게 인슐린을 마지막으로 짜내라는 명령과 같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단호하게 저녁 8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배고픔 때문에 잠들기 어렵다고 하셨지만 2주 동안 이 습관을 지키셨습니다. 2주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아침 공복 혈당이 105까지 떨어졌습니다. 단지 저녁 시간의 작은 간식 하나를 끊었을 뿐인데 췌장이 12시간 가까이 완벽하게 휴식을 취한 결과였습니다.
어르신은 밤에 푹 자고 나니 아침이 개운하고 늘 더부룩했던 속이 편안해졌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팁은 저녁 식사를 7시 이전에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늦어도 잠자리에 들기 4시간 전부터는 공복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혹시 늦은 저녁 식사로 인해 잠들기 전 공복 유지가 어렵다면 식후 10분 동안 집안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빠른 걸음으로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를 촉진하여 췌장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리한 간헐적 단식은 금물입니다. 당뇨를 염려하는 분들이 아침을 거르고 무리하게 공복 시간을 늘리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오히려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소화가 잘 되는 달걀이나 말을 갈아 넣은 두유 등으로 가볍게라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소중한 췌장에게 달콤한 야근 수당 대신 꿀잠을 선물해 주시겠어요? 두 번째 핵심은 간 기능 강화입니다. 우리가 혈당 관리를 이야기할 때 췌장만 생각하기 쉽지만 간 역시 혈당 조절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간은 우리가 섭취한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는 혈당 저장 창고입니다. 식사 후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고 인슐린은 포도당을 간으로 밀어 넣어 저장하게 합니다. 반대로 공복 시 혈당이 떨어지면 간은 저장했던 포도당을 다시 방출하여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면 이 저장 및 방출 시스템이 망가지게 됩니다. 포도당을 제대로 저장하지 못하고 밤새도록 불규칙하게 포도당을 방출하면서 아침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간이 피로하면 해독 기능이 떨어져 만성 피로를 느끼고 이는 다시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여 혈당 조절을 더욱 어렵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최지훈 씨는 53세의 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 늘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아침에 눈이 잘 충혈되었고 밤에는 다리에 쥐가 자주 났습니다. 간 기능 지표가 늘 불안정했고 공복 혈당 역시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지훈 씨는 스스로 알코올 분해 능력이 부족하여 술을 마시면 얼굴이 쉽게 빨개지는 체질이었는데 이러한 체질을 가진 분들은 당뇨 발병 위험이 2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최지훈 씨와의 상담 과정에서 저는 가장 먼저 수면 시간과 음주 습관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최지훈 씨는 평소 동료들과의 회식 후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았고 잠이 들기 어려워 밤 1시를 넘겨서야 겨우 잠이 드는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최지훈 씨에게 간에 휴식을 줄 수 있는 2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엄격한 절주 또는 금주입니다. 술은 간의 해독 기능을 마비시켜 혈당 조절 능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둘째, 수면 시간 확보입니다. 간이 해독 작용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시간이 바로 밤의 수면 시간입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의 숙면을 강조했습니다. 최지훈 씨는 술자리를 줄이고 저녁 10시 30분 이전에 잠자리에 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 달 후 최지훈 씨는 아침에 쥐가 나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고 만성적인 피로감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간 기능 지표 역시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그 결과 공복 혈당 역시 안정화되었습니다. 최지훈 씨는 이제 스스로 아침이 달라지니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간을 위한 가장 좋은 보약은 숙면과 금주입니다. 특히 밤 10시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조명을 낮춰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만이 간이 혈당 조절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게 돕습니다. 또한 습관적으로 드시는 보조제나 영양제가 있다면 간에 무리를 주지 않는지 성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피로는 간 때문이라는 말처럼 피로를 느낀다고 해서 과도한 양의 영양 보조제를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간에 해독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건강원에서 지은 한약이나 여러 보조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역시 전문가의 점검 없이 과다하게 드시면 간을 지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혹시 피로는 간 때문이야 라고 습관처럼 되뇌고 계시지는 않나요? 세 번째 핵심은 소화기 환경 개선입니다. 소화기는 우리가 먹는 음식의 흡수와 대사를 담당하는 통로이며
혈당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내 미생물의 서식지입니다. 제가 박사 학위를 취득할 당시 진행했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뇨가 있는 분들과 건강한 분들의 장내 미생물 균총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유익균은 적고 유해균이 많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식사 후 음식물이 소화기를 지연 통과하게 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또한 장은 GLP-1, 즉 GLP-1 호르몬이라는 중요한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은 췌장을 자극해 인슐린 분비를 돕고 소화 속도를 늦춰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돕습니다.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지 않으면 이 중요한 GLP-1 호르몬의 효과가 떨어져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김철수 씨는 58세로 늘 식사 후 심한 식곤증과 졸음을 호소했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전형적인 소화기 기능 저하 증상을 가지고 계셨죠. 김철수 씨의 식후 혈당은 늘 정상 범위보다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밥을 먹은 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통해 김철수 씨의 식습관을 파악했습니다. 아침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떡이나 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빠르게 드셨고 식사 순서 없이 한 번에 모든 음식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김철수 씨에게 3가지 소화기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식사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도록 조언했습니다. 특히 단백질은 연두부나 삶은 달걀처럼 소화가 잘 되는 형태를 추천했습니다. 둘째,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말을 드세요. 김철수 씨는 소화 기능이 약하여 아침에 밥을 드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저는 마의 풍부한 뮤신 성분이 위벽을 보호하고 포만감을 주어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돕는다고 설명하며 말을 두유나 물에 갈아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셋째, 식후 10분 운동이 필요합니다. 식사 후 바로 앉거나 눕지 말고 반드시 10분 동안이라도 가볍게 걸으면서 소화를 촉진하도록 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이 조언을 한 달간 충실히 따랐습니다. 한 달 후 김철수 씨는 식후 심하게 몰려오던 식곤증과 졸음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소화불량과 더부룩함도 크게 개선되었으며 식후 2시간 혈당 수치 역시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소화기 환경이 개선되자 췌장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해야 할 부담이 사라진 것입니다. 소화기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췌장의 부담을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복합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고 정제 탄수화물 즉 빵, 떡, 면 종류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사 후 앉아있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하루 30분을 몰아서 운동하기보다 식후 10분씩 쪼개서 걷는 것이 혈당 관리에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어르신들 중 소화가 안 된다고 하여 죽이나 묽은 음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극도로 안 좋을 때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저작 활동을 하는 식사를 해야 합니다. 밥은 쌀밥 50%에 콩이나 잡곡을 섞어 드시는 것이 지속 가능한 좋은 방법입니다. 밥만 먹으면 쏟아지는 잠, 혹시 이게 단순한 잠투정은 아닐지 의심해 보신 적 있나요? 네 번째 핵심은 심장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당뇨와 혈당은 단순히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과 스트레스 상태가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장은 스트레스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만성적인 걱정과 불안은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답답하게 만들며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코르티솔은 우리 몸이 위험에 처했다고 인지할 때 분비되어 근육과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강제로 혈액 속으로 방출시킵니다.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췌장이 아무리 인슐린을 분비해도 코르티솔이 그 효과를 상쇄시켜버리는 상황을 만듭니다. 저는 40대 초반 연구 프로젝트의 마감 기한을 맞추기 위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식단과 수면 관리를 다시 철저히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공복 혈당이 120을 넘어 140까지 치솟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모든 변수를 분석했지만 남은 것은 만성적인 심리적 압박감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몸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리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생각을 멈추고 호흡법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분씩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넷에 들이쉬고 6에 내쉬는 복식 호흡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저에게 나는 건강하다. 나의 췌장은 회복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걸었습니다. 단 3주 만에 공복 혈당은 다시 안정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코르티솔 분비를 낮추는 작은 습관 하나가 인슐린의 기능을 정상화시킨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혈당 상승의 적이라는 것을 제 몸으로 다시 한번 확인한 경험이었습니다. 장윤희 어르신의 사례는 스트레스 관리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극적인지 보여줍니다. 어르신은 60대 중반 여성으로 가족과의 심각한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당화혈색소가 9.0을 넘었습니다. 어르신은 삶에 대한 의욕조차 잃으셨고 저는 어르신의 건강을 염려하여 남편분과 별도의 심층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남편분께 저는 딱 2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첫째, 하루 3번 사랑한다는 말 해주기. 둘째, 하루 3번 스킨십, 손잡기나 포옹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치료법이 아니라 어르신의 심장과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이는 아주 단순한 행동이었습니다. 남편분은 이 약속을 2달간 실천하셨습니다. 2달 후 장윤희 어르신은 다시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혈당 관리의 노력도 병행하셨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당화혈색소 수치였습니다. 어르신은 약물 없이 당화혈색소를 6대로 낮추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거대한 암초가 사라지자 그동안 몸에 쌓였던 모든 독소가 빠져나간 것입니다. 평소 커피나 카페인에 취약하여 심장이 자주 두근거린다면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심장형 당뇨에 취약한 분들에게 스트레스 호르몬과 유사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자신에게 격려해 주세요. 이 작은 긍정의 말이 여러분의 뇌와 심장을 안정시켜 혈당의 요동을 막아줄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몸의 반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달고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 습관은 혈당을 2번 망가뜨리는 행동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따뜻한 물이나 환기차를 마시며 호흡을 가다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해서 자꾸만 혈당계만 쳐다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인의 고질적인 문제인 당뇨와 혈당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저는 40대 초반에 저 자신도 이 문제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치료자에서 환자가 되었을 때 저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닌 삶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4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췌장의 피로를 푸는 밤샘 휴식입니다. 저녁 식사 후 잠들기 4시간 전에는 반드시 공복을 유지해야 합니다. 늦은 간식은 췌장을 혹사시키는 야근 명령과 같기 때문이죠. 둘째, 간 기능 강화로 혈당 저장 창고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충분한 숙면과 금주는 간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방출하게 하는 핵심이 됩니다. 셋째, 소화기 환경 개선, 즉 제2의 췌장을 깨우는 것입니다. 마와 같은 뮤신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활용하고 식후 10분 걷기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심장과 스트레스 관리로 혈당의 요동을 막는 것입니다. 호흡법과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통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건강 지표가 불안정하다고 해서 혹은 당뇨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되돌린 작은 습관의 힘을 믿으세요.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녁 8시 금식 후 4시간 공복 유지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7시에 마치고 11시에 잠자리에 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췌장에게 생애 최고의 휴가를 선사할 것입니다. 췌장이 쉬면 간이 쉬고 소화기가 쉬고 심장이 평안해집니다. 이 선순환이 여러분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건강한 삶을 되돌려 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합병증을 조기에 예측하고 막을 수 있는 기적의 3가지 검사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한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약속해요. 췌장의 편안한 밤을 위해 오늘 저녁 몇 시부터 공복 시간을 지키시겠습니까?